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원형 만들기 나머지 과정을 이제 해볼 건데요. 우선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두꺼운 종이에다가 옮겨 그린 원형입니다. 원형 패턴인데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했던 과정 그대로 두꺼운 종이에다가 해서 본을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한 이유는 저희가 치수 잰 거는 이제 고정인데 옷은 저희가 다른 걸로 또 만들어 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본이 되는 원형이기 때문에 굳이 원형을 다시 또 처음부터 기초선부터 또 그려가지고 그렇게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제도지에다가 요거를 대고서 옮겨서 제가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편하고. 그래서 이렇게 했고요. 보시면 여기 앞이에요. 앞판이고 F 프런트. 여기가 BP점, 유도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끝에는 이제 다트 끝점인데, 여기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어 놓으면 표시하기 쉽겠죠? 여기 연필로 쿡 찔러서 표시해서 제도지에 옮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B, D판이고요. 마찬가지로 허리다트 끝부분을 송곳으로 이렇게 표시를 찔러서 표시해 두시면 나중에 제도지에 옮길 때 편하고요. 그 다음에 어깨 부분을 이렇게 저희가 이 상태에서 여기를 절개를 해서 여기 MP 0.8 접은 부분을 접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다트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절개까지만 해서 여기 접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폈다 접었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준비해 두시면 편해요. 지금 저희가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처음 시간이라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거를 많이 지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한데 한번 이렇게 준비를 뭔가 해두면 다음부터는 좀 간단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래서 나머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완성선까지는 패턴을 그리고 그 이제 시접 같은 거 넣는 거랑 그다음에 재단하는 거 이제 재봉틀을 이용해서 박는 것까지는 아직 안 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지난 시간에 네, 저희가 완성선까지 그렸는데 그 완성선이 아까 수정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 다트는 제가 그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접어서 박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옷에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트를 제도지상으로 천에 옮기기 전에 제도지상 종이에서 접어보는 거예요. 접어보면 그 어깨선 같은 경우 직선이 삐뚤어지고 허리선도 마찬가지고 옆선도 그렇고 다트 있는 부분은 접게 되면은 그 선이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수정을 해줘야 돼요. 지난번에 그 0.8 접음, 진동둘레 그 부분도 접었을 때 저희가 진동둘레 수정해줬잖아요. 똑같이 선을 수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도지상에서 다트를 접어서 그 부분은 반드시 직선을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허리선 같은 경우는 바로 직선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까 지난 시간에 곡자 설명드렸잖아요. 완만한 곡선을 그리는 곡자. 그 곡자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림과 같이 헤드 부분을 이용해서 각진 부분을 살짝만 둥글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곡선이 나오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허리선 같은 경우 이렇게 해야지 좀 자연스럽고 미간상 또 보기도 좋고 옷이라는 게 물론 뭐 형식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인을 하게 되면 좀 예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 써서 수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트를 접어서 완성선을 다 표시를 하게 되면 네, 이제는 시접을 넣어야 되는데요. 이제 시접이라는 거는 완성선을 받기 위한 주변의 여분의 천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분량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제가 센치를 표시해 놨죠. 그만큼씩 시접을 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접선을 따라서 제도지를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여기 뒷판에 보시면 뒤중심선에 보시면 골선으로 되어 있죠. 점선으로 되어 있는데 이 표시는 시접이 필요 없는 부분이세요. 왜냐하면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지만 솔기가 필요 없고 바로 천을 접은 부분에 대어서 연장해서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이라 필요 없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판 같은 경우는 앞 중심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앞 중심에서 여민분 1.5cm가 더 나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중심이 여기 단추 표시되어 있는 동그랗게 단추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중심이에요. 그 중심에 단추가 달리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달리려면 또 나머지 여민 부분이 있어야겠죠.
채워야 되니까 단추를. 그래서 여기 이만큼 여민분 1.5cm를 주고 거기서 더 시접을 주는 것까지 해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단추 다는 건 나중에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 여기서는 첫 단추 위치는 앞 목점, 여기 중심선의 제일 윗부분 그 끝 목점에서 약 아래로 1.5cm 내려온 부분에서 첫 단추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단추 이제 개수에 따라서 같은 간격으로 배치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민분이란 부분 한번 더 확인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 파랗게 표시해둔 부분, 시접 부분에 이거는 뭐냐면 어깨, 지금 뒷판이 어깨 부분에 있는 시접 같은 경우는 이 목돌레선 연장해서 그대로 시접을 넣게 되면은 실제로 이 뒷판하고 앞판하고 이 어깨 부분을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시접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앞으로 분량을 내서 저런 모양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앞판에서 옆 다트에 또 파랗게 제가 시접 표시해둔 부분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완성선 수정 부분에서 다트 접게 되면 직선으로 수정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실질적으로 이제 천 가지고 해보다 보면 다 알게 되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재단인데요. 이제 일단 직물 천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크게 직물이 직조 방법에 따라서 직물하고 편물이 있어요. 옷감이 직물 편물이 있는데 직물은 가로올, 세로올을 교차해가지고 만드는 천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편물 같은 경우는 가로, 세로올 교차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편물은 저지, 니트라고 흔히들 하는 거기 때문에 니트 방식은 쉽게 생각했을 때 뜨개질 방식, 그리고 직물 같은 경우는 옛날에 혹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배틀 짜는 기계가 있어요. 배틀이 이렇게 날실 그리고 세로실 교차해서 만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직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아무래도 조금 천에 대해서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거예요. 저는 주로 이 재봉틀 가지고는 편물을 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미끄러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주로 직물로 가지고 할 거예요. 아무튼 여기 그림 보시면 천을 구입하실 때 보면 그 판매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팔아요. 돌돌돌 말아서 파는데 이렇게 잘라주거든요. 가위 표시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오른쪽 방법으로 놓고 저 제도한 종이를 여기 위에다 이렇게 배치한 다음에 제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마 천 사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이 표시들이 다 어떤 건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식사 방향이라고 해서 이 세로올이라고 해요. 그래서 천에서 세로올, 가로올이 있는데 이 방향이 세로올 방향이에요. 세로올 방향이 제일 뭐랄까 탄성이 없는 방향, 늘어지지 않는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가로올이 그 다음에 바이어스라고 해서 대각선 방향이 늘어짐이 제일 많은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신축성이 제일 많은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놓아야지 저희가 옷을 만들었을 때 편하게 입을 수가 있고 또 흐트러지지 않게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식사 방향대로 이 제도한 종이를 이렇게 놓고 여기 그 시접 아까 저희가 만든 선을 따라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놓고 잘라주고 자르기 전에 그냥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핀 제가 표시해놨잖아요. 네, 핀은 실크핀 하시는 게 아마 좋아요. 실크핀이 있고 그냥 좀 굵은 핀이 있는데 이렇게 종이하고 천하고 같이 꽂으려면 실크핀이라고 있어요. 따로 그걸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실크핀으로 고정을 잘 하셔가지고 전 지금 여기 안쪽에다가 핀을 표시해놨는데 여기 가능하면 여기 바깥에 시접 있는 쪽으로 해가지고 핀을 고정을 해가지고 여기 잘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재단하는 방법까지 제가 그림으로 좀 보여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는 제가 그 그림대로 천을 잘라왔어요.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잘라왔고 여기도 요거는 앞판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렇게 빨갛게 보이는 데가 완성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따라서 박아주실 거예요. 그런데 받기 전에 지금 저희가 천을 겹쳤잖아요. 2장이에요. 지금 천이 앞판 2장, 뒷판은 1장인데 여기 말씀드렸죠. 여기는 솔기가 없고 그냥 바로 연결되는 부분, 뒤는 1장으로. 그래서
우선은 완성선을 저희가 이대로 그냥 빼서 바로 바꿀 수가 없잖아요. 완성선이 지금 제도지에만 나와 있고 천에다가도 완성선을 옮겨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옮기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먹지를 가운데 끼고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먹지 비슷한 게 많아요. 색깔식으로 된 거 좀 보여드리자면 요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먹지. 근데 이런 먹지 같은 거 쓰면 천 같은 거 이렇게 밝은 색이나 이런 거 하면은 이 먹지 색깔이 그대로 나중에 다 만들었을 때 먹어가지고 잘 세탁을 해도 안 지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주의하셔야 되고요. 요거는 요렇게 이것도 제가 구입한 지 오래돼서 요즘은 더 잘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게 요거는 흰색이에요. 흰색 먹지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여기 좀 접혀져 있는데 한 크기가 한 요 정도? 이렇게 돼요. 앞뒤로 다 돼요. 어느 쪽으로도 상관없고 이런 거를 대고서 옷에 대고서 이 제도지에 있는 완성선을 따라 룰렛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잠시만요. 대고서 룰렛 이런 룰렛이 있습니다. 이걸로 그려주는 거예요. 요걸. 그래서 뭐 핀쿠션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건 다 보셨잖아요. 여기다가 핀 꽂아놓는 거. 그러니까 준비할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그래서 요거를 밑에 녹화하는 방법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정석으로 원래 배우는 거는 실표뜨기라고 해서 요런 실이 있는데 요거는 지금 그냥 일반 실이에요. 원래 실표뜨기 실이 있어요. 이게 좀 실표뜨기 실은 나중에 여기다 표시한 다음에 완성이 됐을 때 그걸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쉽게 뜯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당겼을 때 끊어지는 것도 잘 끊어져요. 내구성이 좀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잘 끊어지도록 되어 있는 실이 있거든요. 그 실이 실표뜨기 실인데 그 실을 이용해서 제가 여기 완성선 표시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실표뜨기 하는 방법을 조금 보여드리면 우선 실은 매듭은 짓지 않고 적당한 길이 좀 넉넉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진동 부분인데 처음에 땀을 뜰 때는 0.5cm 정도의 땀으로 해서 밑에서 위로 빼주시고요. 이렇게 뭐 길게 남길 필요 없이 적당하게 남겨주시고 끝에는 그리고 그 다음 간격은 이제 위에서 밑으로 넣어줘야 되는데 한 2.5 내지 한 2.5 정도 2에서 2.5 정도 간격으로 해서 다시 한번 땀을 0.5cm 떠줍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은 길게 남겨주셔야 돼요. 이 정도 넉넉하게. 왜냐면 이건 자를 건데 손가락 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공간을 남겨주세요. 이런 식으로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또 한 2.5cm 띄고 0.5cm 땀을 떠주시고 다시 이 정도 넉넉하게 공간을 남겨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남거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완성선을 따라서 계속 해주시는 거고요. 자, 이렇게 계속 한다고 하고 다 보여드리기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여기를 가운데를 다 대셨으면 잘라주시는 거예요. 여기를 가운데를 길게 아까 남겨뒀던 부분을 가운데를 잘라두시고 뒷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표시가 남죠. 그리고 요 사이 자른 다음에 이제 요 제도지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분리하면 이렇게 남겠죠. 요거는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사이 이렇게 살짝 떠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보여요. 여기 사이를 다시 한번 잘라주십니다. 너무 바싹 말고 한 0.2cm 정도 남도록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도 완성선 표시가 되고 여기 사이에도 앞뒤면 각각 다 완성선이 표시가 되고 여기 길게 남는 거는 다시 짧게 한 0.2cm 정도로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다 자르게 되면 이렇게 남게 되잖아요. 이 부분은 빠지지 않도록 손가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천의 완성선이 여기 앞에도 표시가 되고 이 사이의 양면에도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도 표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완성선을 표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실표뜨기를 다 마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뒤에는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완성선이. 그 다음에 앞에는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사이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앞뒤로 완성선이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 굉장히 복잡해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한데 차분하게 해주셔야 되세요. 그 실표뜨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곡선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더 간격이 좁게 해서 좀 더 잘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 직선은 아무래도 좀 더 간격이 넓어도 상관없겠죠. 직선이니까. 예,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실 자른 다음에 정리할 때 이 실이기 때문에 잘못 이렇게 서두르시다 보면은 뽑히는 수가 있어요. 실이. 그러면 또 난감하게 되니까 좀 차분하게 조심조심해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표뜨기까지 이렇게 해서 완성선을 이제 천에다가 옮겼어요. 근데 그 다음 이제는 이 완성선을 박는 일만 남았죠. 지금 앞판부터 그럼 박아볼 텐데요. 일단 앞판 한 장을 일단 꺼내고요. 지금 이 천 같은 경우는 겉하고 안이 자세히 보면 구분이 되는데 그냥 봐서는 구분이 잘 안 돼요. 근데 겉하고 안을 잘 구분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통 만져보면은 조금 더 부드러운 쪽이 겉이에요. 근데 보통은 좀 구분이 잘 되는데 옷감이 이런 식으로 잘 안 되는 옷감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천 보시면 천 끝에 올이 이렇게 풀려진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구멍이 있거든요. 잔 구멍들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움푹 들어간 쪽, 그쪽이 겉이에요. 근데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별로 앞뒤 구분이 잘 안 되는 천은 굳이 구분 안 하셔도 전 상관없다고 봐요. 괜히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이쪽이 저한테는 겉이고 여기가 안이거든요. 일단은 다트를 맨 처음에는 박아줘야 돼요. 다른 부분보다는 다트를 제일 먼저 박아줘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제도할 때 접는 방식 그대로 접어서 다트를 박아주면 돼요. 제도할 때는 그냥 완성선만 저희가 수정을 해줬지만 실제로 이제 천에서는 다트를 접어서 박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허리 다트 먼저 하게 되면 여기가 허리 다트거든요. 앞판이고요. 허리 다트. 먼저 삼각형 부분 박아줄 텐데요. 이렇게 접어서 완성선을 잘 맞춰서 이렇게 접어서 이 완성된 선대로 박아주시면 되겠죠. 박으실 때는 시접 밑에 있는 천 끝부터 박아주시면 돼요. 완성선 근처만 박는 게 아니라 시접 끝부터 다 박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되돌아박기 하시는 거. 재봉틀은 다 사용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하고 시작할 때는 되돌아박기 한다는 거. 앞으로 한 두세 땀, 뒤로 두세 땀. 자, 이렇게 해서 이쪽이 안이에요. 안쪽이에요. 이렇게 박았어요. 이게 박으니까 이렇게 다트가 되겠죠. 겉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다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다트 박은 다음에 이제 요거는 한쪽으로 꺾어줘야 되는데 제도 완성선 그 수정할 때 보여드린 방향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 날개가 중심 쪽으로 가야 돼요. 이쪽 앞쪽이 중심이니까 여기가 앞 중심이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해서 다려주시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다트를 다 접고 다트를 다 박은 다음에 다려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아까 못 드렸는데
천에다가 제도지를 대기 전에 재단을 하기 전에 천을 잘 다려주셔야 돼요. 쭈글쭈글 하거나 그러면 올이 좀 삐뚤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이렇게 잘 펴서 잘 다려주신 다음에 제도지를 올려서 핀으로 고정하고 그 다음에 실표뜨기를 해서 재단을 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천이 좀 우른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하게 나중에 실제로 다렸을 때는 또 모양이 틀려질 수가 있겠죠. 이번엔 옆다트, 앞판의 한쪽에 옆다트를 박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트를 지금 제가 다 박았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앞판, 한쪽 앞판이에요. 지금 이렇게가 겉면이 되니까 이게 오른쪽 앞판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다트를 박았을 때 겉면, 이런 모습이고, 지금 일단 실표뜨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는 저 확인이 안 되는데, 이게 겉면, 그리고 안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다트가 어떻게 꺾이는지 한번 보시면 되세요. 아래 허리 다트는 여기 이쪽 중심 쪽으로 꺾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판이 2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뒷판은 1장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지금 제가 한쪽 앞판은 어깨선을 미리 지금 박아놨는데요. 일단 이렇게 보시면 뒷판은 이런 식으로 어깨, 그 다음에 허리 다트. 겉면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한쪽 어깨 선을 박아야 되는데 이번 시간에 선을 박았습니다. 어깨선 박는 거는 이제 다트가 끝나게 되면 다트를 박게 되고 나면 바로 어깨 다트를 이제 박아줘야 돼요. 어깨 다트, 그 다음에 옆선. 이런 손으로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깨 다트가 아니라 어깨선, 뒤 어깨선하고 앞 어깨선하고 맞대는데 겉면, 바깥면, 그러니까 입었을 때 바깥에 보이는 이 겉면하고 뒷판도 겉면끼리 이렇게 대고 박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박을 때 아까 다트 할 때도 사실은 그 완성선끼리 잘 맞대어서 이거 핀을 사용하셔야 되거든요. 아까 실크핀 설명드렸죠? 실크핀.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하셔야 돼서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핀으로 잘 고정을 하고 이렇게 어깨선을 먼저 이렇게 핀으로 고정한 다음에 이 어깨선 여기 끝에 시작부터 이렇게 박는 거예요. 어깨선이나 옆선처럼 직선을 박을 때는 앞뒤 되돌아박기 한 다음에 이 실은 그냥 이렇게 바짝 잘라주셔도 돼요. 조금 삐뚤어졌는데요. 네, 가능하면 일자로 볼게요.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하게 되다 보면 재봉질이 직선으로 잘 박혀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재봉질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 한다고 했는데도 그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보면 조금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아무튼 간에 가능한 한 예쁘게 직선으로 잘 완성선에 맞춰서 박아주시고요. 이렇게 박게 되면 이런 모습이 됩니다. 이게 지금 다 앞면이 안쪽. 그래서 뭐 실밥이라든지 뭐 다트의 이런 부분까지 다 보이죠. 그리고 이제는 어깨선끼리 박았으면 옆선도 같이 박아줍니다. 똑같이 완성선끼리 잘 맞춰가지고 박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어깨선하고 옆선까지 다 박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옷의 형태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거든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가위바 표시해 놓은 건 뭐냐면 다 받고 지금 다림질까지 다 된 거예요. 왜냐면 어깨선 같은 경우 이렇게 이 가름소리라고 하거든요. 어깨선 지금 박은 부분을 양쪽으로 갈라서 여기를 다렸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시접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 올이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저희가 이제 입을 옷을 정상적인 옷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시접 같은 것도 신경을 써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놔두면 그냥 올이 풀려버려서 오래 못 입을 수가 있고 또
아무리 그냥 뭐 겉에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안쪽 안감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안에서 보이는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면 이 시접 같은 처리를 좀 더 다르게 꼼꼼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시접까지 예쁘게 깔끔하게 돼야지 좀 옷이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옷이라기보다 옷의 기본 형태를 좀 만들어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그냥 무시하고 예, 그냥 간편하게 되도록 빨리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갈라주시고 갈라서 다려주시면 되고요. 옆선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가위밥을 제가 냈는데 이게 뭐냐, 여기는 이제 목돌레 부분이잖아요. 목돌레 부분, 곡선 부분, 여기 진동돌레, 팔돌레, 여기도 곡선. 이런 식으로 곡선이 들어간 부분, 많이 들어간 부분은 가위밥을 줘서 좀 재봉질하기 쉽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가위밥을 미리 내왔고요. 가위밥 보시면 완성선에서 한 0.3cm 정도 떨어진 곳까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가위밥을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도 가위밥을 주면 안 되겠죠? 박았을 때 다 보이겠죠? 천이 오리 풀어주고. 그래서 이 상태로 해서 이제 마무리 작업이에요, 거의.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제 이 부분, 곡선 부분을 박아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진동둘레 가위밥을 내서 이렇게 박았어요. 목 부분이, 진동둘레가 아니라 지금 여기는 목 부분. 목둘레 이렇게 박았고요. 안쪽이고요. 그 다음에 진동둘레도 박았습니다. 겉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기 앞에 저 단추를 원래 단추도 안 달아도 되는 건데, 일단 제가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달 거예요. 그래서 옆면 부분 제외하고 끝에 여기 시접 이렇게 여기까지 이 사이가 여민분이고 여기가 지금 단추를 달 중심선이잖아요. 이쪽 안쪽에가요. 그래서 요 선 바깥에 요 선을 접어서 여민분 마지막까지 접어서 세로 선을 중심선을 박아줄 거예요. 이렇게 져서 박아주시고요. 그리고 이쪽도 밑 단도 완성선 따라서 접어서 박아주시면 돼요. 네, 지금 보시면 여기 목둘레선 다 박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중심 부분도 다 박았고요. 여기 보시면 단추를 원래 한 4개 정도를 달아야 되는데 이렇게 약식으로 간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빨리 하려고 똑딱 단추를 달았어요. 이런 거 어떤 단추인지 아시죠? 이렇게 한쪽은 이쪽에 이렇게 한쪽은 저 앞면에 맞고 한쪽은 겉면에 놓고 이렇게 단추 똑딱이로 네, 이렇게 하는 거 달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단도 역시 이렇게 박아서 중심 받고 박아서 이렇게 단도 시접을 대충 그냥 정리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 원형의 형태를 다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입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좀 타이트한 옷을 입고 왔고요. 근데 저도 재봉질이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재봉질이 그렇게 막 익숙지가 않아서 여기 보시면 오른쪽, 왼쪽 여기 목선 부분이나 진동둘레 부분 살짝 지금 삐뚤어진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은 그냥 감안해 주시고요. 네. 아마 잘 따라하셨으면 저보다 더 깔끔하게 잘 만드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 원형이란 게 어떤 건지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입어봤고요. 여기 목둘레 여기 딱 맞죠? 여기 이렇게 남는 부분 없이 딱 맞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진동둘레도 여기 어깨선에서 여기 넉넉한 여유 없이 팔 둘레에 딱 맞게끔. 지금 제가 이 겉에 가디건 안에 또 옷을 입어가지고 조금 더 타이트하게 느껴지는데, 아무튼 이렇게 좀 딱 맞게. 그리고 허리까지. 이제 허리까지 이렇게 오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일단은 뭐 형태는 잘 만들어진 것 같고요. 여기 다트가 보이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옆다트, 여기 허리다트, 옆다트, 이쪽도 옆다트, 허리다트, 뒤에는 왼쪽 어깨, 허리다트. 이렇게 해서 제 몸에 딱 맞는 옷의 형태가 됐습니다. 원형 만들기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입을 수 있는 옷을 제 나름대로 구상을 해서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